KDI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입니다. 이 싱크탱크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매월 경기 진단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가 사실 놀랍습니다. 경기 전반이 미약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6개월째 경기 하방이 되고 있다.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5년 6월을 보시면 건설업이 주도한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나마 5월에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방 압력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025년 1월에 경제 심리가 위축이 돼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했던 그때부터 벌써 6개월째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렵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싱크탱크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전반이 미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요. 당연히 말입니다. 내수가 중요하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건설 기성 2024년 2분기 마이너스 8.1%부터 시작을 해서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2025년 1분기가 마이너스 6.4%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 경기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4월 달에도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 건설이 좋아져야 내수가 좋아진다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이 부진하니까 내수도 망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건설 기성 지수. 건설 기성이라는 게 기성 이미 기자 이룰 성자입니다. 결국은 이미 다 지어놓은 것을 말하거든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수를 보면 소매 판매 지수가 30년 만에 12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12분기 연속.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2년 2분기 마이너스 0.2%를 시작으로 2025년 1분기 마이너스 0.3%까지 그리고 4월 달에도 마이너스 0.1까지 굉장히 어렵죠. 소매 판매가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시장에 지금 다가왔다. 그만큼 공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KDI가 충격 보고서를 낸 것 이거 말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더 심한 것은 수출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수출이 마이너스 1.3%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이 마이너스 1.3%는 양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더 수출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국가입니다. 전체 경제 성장률의 비중 중에 말입니다. 내수가 최대 50%까지 차지하긴 합니다. 수출도 만만치 않아요. 수출도 최대 45%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투자는 최대 15%까지 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출과 내수는 쌍두마차잖아요. 근데 이 쌍두마차가 지금 내수는 이미 망가져서 어렵다고 하고요. 수출까지 어려워지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5월에 10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기준선이 100이에요. 기준선이 100인데 10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이야기고요.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인데 101.8이니까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뭔가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잘못 펴면 이것도 말입니다.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지수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경제정책을 삐끗 잘못했다가는요 저는
추락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가 좋을 때 실제 현장 경제에서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주면 경제는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이게 잘못될 경우, 쉽게 말하면 현금살포만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실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8%로 잡았습니다. 물론 추경을 하면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 추경이 말입니다. 추가 소비를 얼마나 내느냐가 우리 경제가 올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관건일 거예요. 정부가 돈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그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서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펑펑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현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금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잘 입안해서 실제 현장 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된다. 그 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저임금이에요. 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에서는 아주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의 개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오히려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 4.5일제까지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다양한 변수가 깔려 있고요. 그 변수가 현재는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가긴 했으나 악재가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 앞으로 아주 유심히 보시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